안녕하세요. 리눅스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통신과 인터넷에 관한 과정으로 ADSL 전용선 설정하기, 네트워크 컴피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ADSL 접속 설정, 인터넷 전용선 공유하기, FTP 접속과 사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DSL 전용선 설정하기. ADSL 접속 설정, 접속 요구 환경, 이더넷 카드 구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랜 방식의 외장형 ADSL 모뎀은 이더넷 카드 NIC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더넷 카드는 ADSL 접속 프로그램 RP PPP-oE라는 것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if config 이더넷 제도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이더넷 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우선 체크해야겠죠. 이더넷 제로인 인터페이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커널에서 이더넷 카드를 지원하지 않거나 이더넷 모듈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므로 커널 메시지에서 이더넷 카드 정보가 없다면 커널 컴파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더넷 모듈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듈 유틸리티로 모듈을 띄워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PPPD 데몬 설치 확인. ADSL 접속은 PPP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PPP 데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RP 중에 쿼리를 한다, 모든 것에 대해 파이프를 통해 찾겠다, PPP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을, 그런 명령문이죠. 그 명령을 통해 PPP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뜨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듈을 확인하고 지금처럼 PPP라는 것에 2.4.1-10과 같은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레드앤 리눅스 CD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커널 PPP 설정. 레드앤 리눅스 9버전에 포함된 커널에는 PPP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컴파일을 하지 않고서도 PPP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널에서 PPP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ADSL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PP와 관련된 설정들을 선택해서 커널을 컴파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ADSL 접속 설정을 올바르게 한 후에 접속을 시도하여 PPP와 관련된 오류가 발생했다면 커널 소스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make 메뉴 config를 실행, 다음 설정들을 체크한 후 컴파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류 발생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필요했던 RP PPP-oE를 설치하도록 하죠. ADSL 접속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우선 기존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명령을 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게 된다고 할 때 그때 설치 프로그램을 구현한 후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저는 CD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D롬을 마운트해서 CD에 있는 위치로 가서 RP와 관련된 RP PPP-oE와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설치한 이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하죠. ADSL 접속 설정은 RP PPP-oE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ADSL 셋업이라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므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SL 셋업 명령을 실행해 ADSL 접속을 설정해 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접속 ID 설정입니다. 한국통신 ADSL 서비스 사용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하나로 ADSL 사용자는 사용자 아이디의 에코 하나로와 같은 형태로 접속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설정합니다. ADSL 모뎀과 연결되는 이더넷 카드의 인터페이스 종류를 정확히 지정합니다. 2개 이상의 이더넷 카드일 경우에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더넷 카드의 인터페이스와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히 설정해 줍니다. 하나의 이더넷 카드를 사용한다면 엔터키 또는
이더넷 제로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 연결 요청 시간 설정. ADSL 연결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지정한 시간 후에 다시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유동 RP를 할당하는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발생하는 부분의 설정 값을 NO를 선택하고 고정 RP들을 할당받는 곳이라면 초 단위로 연결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설정 값은 NO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DNS 설정.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 주소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접속하고자 하는 곳의 IP 주소를 알아야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IP 주소를 알기보다 도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DNS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DSL 접속 서버가 DHCP 서버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DNS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지 PPP 접속 서버 기능만 제공할 경우에 사용하고자 할 ISP 업체의 DNS 주소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정해주는 메인 서버 주소는 etc 밑에 user.conf 파일에 저장되어지므로 이 단계 설정은 무시하고 넘어가더라도 이 파일을 에디트해 직접 메인 서버 주소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패스워드 부분인데요. 이때 접속 아이디에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접속 사용자 설정. ADSL 접속 연결이나 해제를 일반 사용자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루트 시스템 관리자가 아닌 일반 계정으로 접속 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하려면 이 설정 값을 yes로 설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계정으로는 접속할 수가 없겠죠. 일곱 번째, 방화벽 설정. RPPPP-oe는 시스템 안전을 위해 간단한 방화벽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눅스에서 간단한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것이 IP 테이블스였다면 지금과 같이 RPPPP-oe, ADS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이것이 역시 간단한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벽 보안이 필요 없으면 0을 선택하고 방화벽을 사용하려 한다면 환경에 맞게 1 또는 2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을 공유하고자 하는 환경에서는 2번이 유용합니다. 여덟 번째, 부팅 시 접속하기. 부팅 시 ADSL 접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시스템이 부팅되면서 ADSL이 접속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yes를, 그렇지 않다면 no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팅 후에 수동으로 ADSL 스타트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접속을 해야 하는 것이 no를 선택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 설정 정보 확인. 설정한 정보가 올바르다면 Y를 누르고 그렇지 않다면 N을 입력하여 다시 설정합니다. Y를 누르고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설정 파일들을 복사하고 연결에 대한 도움말을 간략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설정 파일. ADSL 셋업 스크립트로 ADSL 접속 설정을 끝마치면 지금까지 설정 내용들을 다음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파일은 ADSL 접속 설정 파일로 etc 밑에 sysconfig의 네트워크 스크립트라는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일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담고 있는 PAP 인증 파일로 etc 밑에 PPP라는 위치에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파일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담고 있는 CHAP라는 인증 파일로 etc 밑에 PPP라는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RPPPP-oe라는 접속 환경 설정을 변경하려 할 때는 ADSL 셋업 스크립트를 재실행하거나 etc 밑에 있는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의 ifcfg ppp0 파일을 직접 수정해 주면 됩니다. ADSL을 이렇게 접속한 환경들을 설정한 후 실질적으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SL 접속을 하기 위해 ADSL 스타트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여 연결합니다.
ADSL 스타트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sbin 밑에 ifup이라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뒤에 PPP0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방금 전에 접속을 하였는데 실질적인 접속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ADSL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ifconfig 명령으로 PPP0 인터페이스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거나 ADSL 스테터스 명령으로 ADSL 접속 상태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일 오류가 나온다면 ADSL 접속이 실패한 것이므로 ADSL 설정이나 커널에서 PPP를 지원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ifconfig를 통해 PPP0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지원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ls 모드로 실행해서 PPP와 관련된 모듈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ADSL 접속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ADSL--의 스테터스라는 명령입니다. 이때 노트 이외에 기타 등등의 정보가 많이 뜨게 됩니다. ADSL 접속이 연결되었을 때 프로세스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명령이 ps의 ax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확인 과정으로 netstatus-nr이라는 명령으로 PPP0 인터페이스에 할당되어 있는 PPP 서버의 주소가 게이트웨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개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가 PPP0 인터페이스 서버 주소가 아닌 이더넷 1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로 설정되어 있게 되면 인터넷이 되질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즉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route delete default 명령을 실행해 게이트웨이 설정을 제거하고 다시 ADSL 접속을 연결하게 되면 올바르게 라이팅 정보가 구성되어 인터넷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RP PPP-o에 설정하고 스타트 시켜서 그리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레드의 컴피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ADSL 접속 설정. 방금 전에 보았던 것은 콘솔에서 RP PPP-o를 통해 연결하는 방법이었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X 윈도우의 실행 명령을 통해서 띄어진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드앤리눅스 9에서는 X 윈도우상에서 ADSL 접속을 간편하고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레드의 컴피그 네트워크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놈 데스크탑 환경에서 ADSL 접속을 쉽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정도 RP PPP-o이라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RP PPP-o의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설정해 봅니다. 방금 전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단계, 먼저 그놈 또는 KDE 시작 메뉴를 클릭하여 시스템 설정 메뉴에서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또는 프로그램 실행창이나 한텀에서 redhat-config-network라는 명령을 실행해 레드햇 네트워크 설정장이 뜨게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과 같이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 스텝 2,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네트워크 명령을 실행해서 띄어진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그 중에서도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새로운 장치 타입 추가 창에 XDS 연결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DSL을 연결할 이더넷 장치를 선택하고 사용자 사용하는 ISP 업체명을 인터넷 회사에 입력해주고 그 입력하에 준 그 ISP라는 업체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에 앞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스텝 5번째 단계인 DSL 연결 설정이 올바르게 되었으면 적용 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ADSL의 연결 설정이 완료되면 네트워크 설정창에 PPP0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지고 연결은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만 하고 단계 넘어온 것만 뜻해요. 그래서 실제로 활성화시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 때 DSL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X 윈도우에서 설정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리눅스를 통해서 전용선을 사용하게 될 때 한 대로만 연결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를 허브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집안에 있는 여러 대의 PC를 같이 나눠서 쓰게끔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으로 인터넷 전용선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선 한 라인을 이용하여 여러 대의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ADSL 전용선이나 케이블 모뎀 전용선을 이용하여 2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공유하게 해주는 기능인 IP 마스커레이드에 대한 것으로 이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단계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IP 마스커레이드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 마스커레이드에 대한 것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전용선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더넷 카드를 3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을 2대를 준비해야겠죠. 2대를 같이 공유시킬 거니까요. 세 번째, SDSL 또는 케이블 모뎀 전용선 라인을 한 라인을 준비합니다. 그래야만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크로스 케이블 또는 다이렉트 케이블과 허브를 준비합니다. 이런 준비물을 갖춘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마스커레이드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마스커레이드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이 만드는 첫 번째 단계로 리눅스 서버에 이더넷 카드 2장을 설치합니다. 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제어하는 서버가 있어야만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같이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한 장의 이더넷 카드는 전용선 모뎀과 연결합니다. 그래야만 외부망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요. 세 번째 단계로 다른 한 장의 이더넷 카드는 허브 또는 이웃 컴퓨터로 다이렉트 연결합니다. 이때 허브로 연결할 때는 다이렉트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크로스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은 두 가지 형태, 다이렉트냐 크로스냐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로 전용선 접속을 연결하여 접속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접속되어지지 않는다면 라인상의 문제거나 다른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런 후 다섯 번째 단계, 이웃 컴퓨터 또는 허브와 연결되는 이더넷 카드에 사설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그 명령이 ifconfig고 그 뒤에 어느 곳에 연결할 것이냐는 이더넷 1 또는 0 또는 2, 3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곳은 실질적으로 할당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 IP 주소를 할당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 IP 마스커레이드 설정을 그대로 따라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단계 첫 번째, ADSL 사용자와 VDSL 및 케이블 모뎀 사용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DSL 사용자인 경우는 IP 테이블스에 -A 포워드, -I 이더넷 1, -O TPP0, -J accept 이런 형태로 IP 테이블스의 형태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단계를 VDSL이냐 ADSL이냐에 따라 적절하게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7번째 마지막 단계로 IP 테이블스에 -L, -T 넷 명령을 실행해서 이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마스커레이드 서버 만드는 곳이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버가 만들어졌으면 그곳에 연결하고자 하는 이웃 컴퓨터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 클라이언트에도 역시 어떤 네트워크 설정 부분, 인터넷을 공유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나의 OS, 리눅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윈도우즈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윈도우즈와 리눅스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리눅스인 경우에 스텝 1, 첫 번째 단계로 if config 명령으로 이더넷 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이 IP 주소는 192.168.1.2에서 254 사이의 이미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더넷 1에서 사설 IP를 설정해 주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작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254까지 1이 아닌 2 뒤에 번호 붙어죠. 그 부분에서 254까지의 이미 IP 주소를 할당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설 IP를 설정해 준 첫 번째 이더넷 카드 서버의 그 카드의 주소로 라우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우트 더한다 add 디폴트 기본으로 게이트웨이를 192.168.1.1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팅했던 라우트 설정 주소를 서버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정말 연결되어졌는지 핑을 통해 테스팅합니다. 핑 명령은 핑 뒤에 IP를 적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실행시켜보면 리퀘스트 주고받는 게 얼마이다.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핑 테스트를 거친 후 다시 그 서버 주소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으면 외부 네트워크로도 테스트해봅니다. 왜? 서버로만 연결되어 있는 다이렉트 네트워크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핑에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곳으로 연결된 또 다른 이더넷 카드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는 핑이 되어지는 거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야만 실제 인터넷이 되어지니까요. 그 단계를 거친 후에는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에 DNS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 DNS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실제 네트워크가 된다 할지라도 인터넷이 안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도메인이지만 다 모든 네트워크 카드들은 공유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IP 주소와 동일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DNS 서버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NS 정보를 등록해 주어야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도메인은 IP 주소를 도메인 주소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바꿔주는 것이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네임 서버에 DNS 주소를 넣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실제적으로 웹서핑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DNS 정보가 정말 맞았는지 다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럼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윈도우즈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윈도우 클라이언트 첫 번째,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뜨는 네트워크 창에서 이더넷 카드로 연결된 TCP IP를 선택해 등록 정보를 클릭합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 IP 주소 항목에 IP 주소를 즉 IP 주소에는 아까 리눅스에서 세팅했던 것과 똑같이 192.168.1.2부터 254 사이의 IP 주소를 지정하면 되고요. 가장 작은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0을 입력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이제 게이트웨이, 문을 정해주어야만 어디로 나가고 들어올지 알죠. 그것이 서버 쪽에 있는 이더넷 제로의 IP 주소예요. 할당 IP 주소. 그것이 192.168.1.1이었죠. 그것으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IP 주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터넷을 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되는 DNS 구성을 항목을 클릭하여 이 정보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지정을 다 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시스템이 재시작이 되면 윈도우즈는 리눅스와 달리 재시작되어야만 정보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실행창에서 서버로 핑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 서버로 핑이 나가면 외부 네트워크 주소로 핑을 테스트하고 외부 네트워크까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정말 DNS까지 다 되어지는지 웹서핑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 서버와 클라이언트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터넷 전용선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작은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원격 서버에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기를 하고자 할 때는 FTP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합니다.
FTP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리눅스용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FTP, NCFTP, GFTP 등이 있습니다. FTP는 첫 번째 FTP에 대해서 보는데요. FTP는 텔넷과 같이 원격 서버에 호스트 주소를 지정하여 접속합니다. FTP 프로그램으로 FTP 서버에 접속한 후 네임에 어노니머스 입력하고 패스워드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FTP 꺽쇠라는 프롬프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FTP에 지금 접속이 된 거예요. 이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는 무엇이 있는지 help라는 명령을 입력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경로를 이동할 때도 역시 도스에서 사용했던 것과 리눅스에서 사용했던 cd라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려받기를 할 때는 get을 사용하고 올리기를 할 때는 put 명령을 사용합니다. 내 PC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get과 put이죠. 그렇게 외우시면 간단해요. 파일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고자 할 때는 get이라는 것 대신에 multi 여러 개를 받겠다 get 해가지고 get을 사용하고 올릴 때도 역시 put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NCFT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CFTP는 FTP 프로그램보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NCFTP는 서브 디렉토리 이하의 모든 파일을 내려받게 할 수 있어서 FTP보다는 사용하는 데 좀 편리해요. FTP 같은 경우는 파일을 여러 개 받기 위해서 get이나 put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디렉토리 밑에 있는 것은 올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NCFTP입니다. 이 사용 방법을 보면 NCFTP 그럼 단순한 FTP 그 주소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유저명을 통해서 이런 유저가 접속하겠다라는 것을 넣어주는 두 번째 명령이며 패스워드까지 해서 서버로 접근하는 것 포트까지 지정해서 접근하는 이 명령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CFTP에서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기는 FTP와 유사합니다. 와일드 문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NCFT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도 역시 help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마지막 보고자 하는 GFTP입니다. GFTP는 X 윈도우상에서 GUI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윈도우의 WSFTP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 매우 쉽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GUIFTP 프로그램과 사용법은 동일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DSL, 인터넷을 공유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하였고 FTP의 접속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